경기도 수원의 한 집, 72세 이복자 여사는 오늘도 며느리가 챙겨주는 노란 알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영양제예요. 기억력 좋아진다잖아요. 매일 저녁 꼭 드셔야 해요. 하지만 복자 여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매일 먹는 그 약이 진짜 필요한 약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는 진짜 약봉지들의 정체를. 세정아, 이 약들 정말 영양제가 맞니? 30년간 교사로 살아온 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무료 버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힘차게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조용한 주택가, 30년 된 단독주택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6시, 이복자 여사는 습관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녀는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품격이 몸에 밴 분이었습니다. 어라, 이게 뭐였지? 복자 여사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냄비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어젯밤 뭔가를 끓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냄비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가스불만 약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 맞다. 미역국을 끓이려고 했었지. 혼잣말을 하며 가스불을 끄는 복자 여사의 표정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스쳐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요즘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진수가 아침 뉴스를 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43세의 진수는 중견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시던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장세정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43세의 세정은 결혼 전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항상 단정한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그녀를 보면 복자 여사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미역국을 끓이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가스불만 켜놨더라고. 복자 여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괜찮아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거실에서 쉬세요. 세정은 자연스럽게 부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복자 여사는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뭔가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평생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며느리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복자 여사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려 했지만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자주 보던 아나운서인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제까지 하던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도 헷갈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인 손자 하윤이 등교 준비를 하며 인사했습니다. 키가 훌쩍 큰 하윤이를 보면 항상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윤아, 아침 먹고 가거라. 복자 여사는 손자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윤이 엄마 이름이 뭐였지? 새 뭐더라? 어머님, 약 시간이에요. 세정이 작은 접시에 여러 가지 알약들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하얀 알약, 노란 알약, 분홍색 알약까지 다양한 색깔의 약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뭔가? 복자 여사는 알약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혈압약이랑 영양제예요. 특히 이 노란 약은 기억력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꼬박겜박 드시면 깜빡하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세정은 친절하게 설명하며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들을 하나씩 삼켰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주는데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꾸 무언가가 희미해지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고 불분명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복자 여사는 젓가락질을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반찬 이름들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만들어온 김치찌개인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세정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 괜찮다. 그냥 잠시 멍했나 보네. 복자 여사는 억지로 웃으며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자 여사의 하루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흘러갔지만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평소처럼 밀어난 복자 여사는 세면대 앞에서 칫솔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명 이 하얀 물건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간 헷갈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세정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복자 여사는 서둘러 양치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낯선 남자가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는데 복자 여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왜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까요? 누구시죠? 복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고 세정이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어머님, 진수 오빠예요. 아드님이시잖아요. 세정은 밝은 웃음을 지으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진수구나. 복자 여사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 맞나? 얼굴은 어렴풋이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진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집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복자 여사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피곤하신가 봐요. 세정이 다가와 복자 여사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래요. 일시적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정의 말에 복자 여사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나이가 들면 깜빡하는 게 당연하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자 하윤이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는데 복자 여사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키 큰 남학생이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말을 거는데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누구니? 복자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하윤이요. 손자, 하윤이라고? 누구 손자? 복자 여사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왜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는지, 왜 이 집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정이 급하게 달려와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하윤아, 할머니가 요즘 많이 피곤하셔. 방에 가서 숙제나 해라. 그날 밤, 복자 여사는 잠들기 전 세정이 가져다 준 약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란색 알약을 손에 들고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기억력에 좋다고 했는데 왜 자꾸 더 헷갈리는 걸까요? 어머님, 약 드세요. 세정이 물컵과 함께 약들을 건넸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챙겨주는 정성스러운 며느리였습니다. 이 약, 정말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거 맞지? 복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간호조무사 출신이라 이런 건 잘 알거든요. 꾸준히 드시면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세정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복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을 먹을수록 뭔가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복자 여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약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깬 복자 여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한 꿈이었지만 왠지 중요한 메시지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스름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복자 여사는 자신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꾼 지 며칠 후 복자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5시, 집 안은 고요했고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거실을 지나던 복자 여사는 소파 옆바닥에 떨어진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주워든 봉투를 자세히 보니
약국에서 주는 하얀 종이봉투였습니다. 봉투 위에는 이복자라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뭔가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안경을 쓰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돈의 폐질정옹라는 약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이 매일 밥 먹는 노란 영양제와는 전혀 다른 약이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뒤적거려 보니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봉투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치매 치료제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복자 여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치매 치료제라고? 그럼 자신이 치매 환자라는 뜻인가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 여사는 깜짝 놀라며 봉투를 재빨리 숨겼습니다. 아,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었어. 복자 여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아직 이른데 조금 더 주무시죠. 세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다시 봉투를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약국 스티커를 보니 한 달 전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약은 보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먹고 있는 건 분명 노란색 영양제였는데 말입니다. 그날 오후 복자 여사는 손자 하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윤아,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복자 여사는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할머니, 뭐든지 물어보세요. 하윤이는 책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가 할머니한테 주는 약 있잖니. 그거 항상 내 엄마가 약국에서 사오는 거니? 하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예전에는 엄마랑 할머니가 같이 병원에 가셨는데 요즘에는 안 가시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혼자 어디선가 사와요. 병원에 같이 갔다고? 언제? 복자 여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작년까지요. 큰 병원에 가서 할머니가 진료받고 약도 받아왔었는데 근데 요즘엔 엄마가 그냥 약국에서만 사와요. 복자 여사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병원에 가지 않게 된 걸까요? 저녁 식사 후 복자 여사는 세정이 약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작은 접시에 여러 알약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얀색, 분홍색, 그리고 노란색 알약까지. 세정아, 이 약들 어디서 사온 거니? 복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약국에서요. 어머님 몸에 좋은 영양제들이에요. 세정은 언제나처럼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병원에서 받던 약은 어떻게 된 거야? 세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거요?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셔서 끊었어요. 부작용도 있다고 하고. 복자 여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을 테고 자신의 몸을 위해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는데 의심하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복자 여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부엌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세정이 쓰레기통에 뭔가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세정이 사라진 후 조심스럽게 쓰레기통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빈 약 봉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병원 약 봉투들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자세히 보니 도네페질정, 메만틴정, 갈란타민정 같은 약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이런 약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된 이 약들이 쓰레기통에 있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먹어야 할 약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신 정체불명의 영양제를 먹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복자 여사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세정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돌봐주던 그 며느리가 왜 자신의 약을 버리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요?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약 봉투들을 발견한 후 며칠 동안 복자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심과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지만 직접 확인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복자 여사는 용기를 내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정과 하윤이가 모두 외출한 틈을 타서 복자 여사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동네 병원까지는 혼자서도 갈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산책 삼아 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접수 데스크의 젊은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진료를 받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복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분증 가져오셨나요? 진료 기록을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 후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복자 어르신 맞으시죠? 여기 기록이 있네요. 작년까지는 신경과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받으셨는데, 6개월 전부터는 진료 기록이 없네요. 6개월 전부터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진료를 받았었나요? 간호사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확인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셨었네요. 도네페질이라는 약을 처방받으셨었는데 보호자분께서 더 이상 약 처방이 필요 없다고 하셔서 진료가 중단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복자 여사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이라고? 그리고 보호자가 약 처방을 중단했다고? 그 보호자는 분명 며느리 세정이었을 겁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30분 후 복자 여사는 신경과 의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의사는 진료 기록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6개월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으셨군요. 증상이 어떠세요? 복자 여사는 최근에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잇는 일, 간단한 일상생활에서의 혼란, 그리고 며느리가 주는 영양제에 대한 의혹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치매 치료는 진행을 늦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물 치료를 갑자기 중단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요. 6개월 동안 약을 끊으셨다면 그럼 제가 지금 더 심해진 건가요? 간단한 검사를 해보죠. 의사는 몇 가지 인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날짜 맞히기, 간단한 계산, 그림 그리기 등의 검사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즉시 약물 치료를 재개해야 해요. 그런데 보호자 동의 없이는 처방을 내주기 어려운데 제가 직접 약을 사면 안 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분들께는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복자 여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국에 들러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기억력 개선제라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사는 치매 치료제는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복자 여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 며느리가 약을 끊게 했다는 사실, 그리고 6개월 동안 속아서 가짜 영양제를 먹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진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복자 여사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엄마가 치매라고 하더라. 그런데 세정이가 약을 끊게 했다는 거야. 진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세정이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요즘은 누가 병원 약만 믿어요? 천연 영양제가 훨씬 좋다잖아요. 아니야, 진수야. 엄마가 직접 확인했어. 병원 기록도 봤고. 어머니, 요즘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이런 망상까지. 진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세정이 부엌에서 나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세정아, 솔직히 말해줘. 엄마의 약 왜 끊었어? 세정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서운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빠, 어머님이 요즘 저를 자꾸 의심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정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나무라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세정이가 얼마나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는데 왜 이러세요? 복자 여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망상에 빠진 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외면당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자 여사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위치를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고, 식사 도중에 젓가락 사용법을 까먹어서 손으로 밥을 먹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복자 여사는 거실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야? 여기 누가 있어? 진수와 세정이 급하게 달려나왔습니다. 복자 여사는 자신의 집인데도 마치 낯선 곳에 온 것처럼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세정이 다가가려 하자 복자 여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내 집에 있어? 복자 여사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세정이에요. 며느리. 며느리? 내가 언제 며느리를 뒀어? 복자 여사는 계속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정은 진수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님 상태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진수도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큰 종합병원 신경과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복자 여사를 진찰한 후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이네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기록을 보니 이미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중간에 중단되어 있어요. 세정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이전 병원에서 부작용이 심하다고 해서 끊었거든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치매 치료제의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한 편인데 어쨌든 다시 치료를 시작하죠. 그런데 며칠 후 세정은 진수에게 더욱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을 집에서 더 이상 돌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세정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하윤이도 고3인데 집에서 공부를 못해요. 어머님이 밤에 자꾸 소리 지르시고 이상한 행동도 하시고 그리고 솔직히 저도 너무 힘들어요. 진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말도 이해가 되었고 실제로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세정은 미리 준비한 듯 팸플릿을 내밀었습니다. 진수는 팸플릿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번 가서 보자. 다음 주 토요일 가족들은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시설은 깔끔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복도에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고 간병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시설이 좋죠? 요양원 원장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복자 여사는 요양원을 둘러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왜 나를 여기에 데려왔어? 어머니, 잠깐만 구경하는 거예요. 진수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자 여사는 본능적으로 이곳이 자신이 머물 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자. 결국 그날은 그냥 돌아왔지만 며칠 후 세정이 다시 요양원 입소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오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어제는 어머님이 가스불을 켜놓고 잠드셨어요. 정말 위험해요. 진수는 결국 어머니의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복자 여사에게는 잠깐 요양을 받으러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장기 입소였습니다. 입소 당일 복자 여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배정받은 방은 2인실이었고 룸메이트는 80대 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건강 회복하시고 다시 집에 오세요. 진수는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 데리러 와? 복자 여사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금방 와요. 건강해지시면 바로. 진수는 대답을 흐렸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후 복자 여사는 낯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과 논밭이 고향 같으면서도 낯설었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자신이 이제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현실이 서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복자 여사는 잠들지 못하고 며느리 세정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친절했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자 여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절망감과 함께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자 여사는 여전히 이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공동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간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지만 마음은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새로운 간병인이 복자 여사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다른 간병인들과는 달리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박미경이라고 해요. 간병사로 새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간병사라고? 복자 여사는 멍하니 박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네, 어르신들 돌봐드리는 일을 해요. 참, 저도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거든요. 박미경은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박미경은 복자 여사의 차트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치매 환자들과 달리 복자 여사의 진행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습니다. 게다가 약물 치료 기록이 중간에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집에서는 어떤 약을 드셨어요? 박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약, 며느리가 매일 주더라고. 노란색 약을. 복자 여사는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은 안 드셨나요? 병원? 병원에 간 기억이 없는데. 복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미경은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 간병사에게 복자 여사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해요. 차트를 보니 이미 1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었는데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치료가 중단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부작용 때문에 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호자가 간호조무사 출신이라고 적혀 있어요.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왜 치료를 중단했을까요? 박미경은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의료계에서 일한 경험으로 볼 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박미경은 지인인 신경과 의사에게 복자 여사의 상황을 상담했습니다. 미경아, 그 상황 좀 이상하다. 치매 치료제를 갑자기 끊으면 급격히 악화되는 게 맞아. 특히 간호조무사 출신이면 그걸 모를 리 없는데 그럼 일부러 끊은 걸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가능성이 있지. 요즘 치매 환자 학대 사건들이 종종 있거든. 약을 일부러 안 주거나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고. 박미경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혹시 복자 여사가 며느리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당한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박미경은 복자 여사에게 다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이 주신 약 말인데요. 어떤 색깔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노란색, 그리고 하얀색도 있었고. 복자 여사는 힘겹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혹시 약국에서 사온 거였나요? 병원에서 받은 거였나요? 며느리가 약국에서 사온다고 했어. 영양제라고. 복자 여사의 눈에 불안한 빛이 스쳤습니다. 박미경은 확신이 섰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박미경은 인터넷을 통해 복자 여사가 다녔던 병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도움으로 그 병원의 약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이복자 어르신 기억나요. 치매 치료제를 꾸준히 가져가시다가 갑자기 안 오셨죠. 혹시 보호자가 뭐라고 했나요? 며느리분이 오셔서 부작용이 심하다며 약을 끊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의사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셨죠. 그 며느리분 간호조무사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의료 지식이 있으시니까 의사 선생님도 신뢰하셨던 것 같아요. 박미경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다른 약사 지인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혹시 장세정이라는 사람 알아? 간호조무사 출신인데. 아, 세정이? 알지. 가끔 영양제 사러 와. 그런데 왜? 무슨 영양제? 기억력 개선제 같은 거. 시어머니 드린다고 하더라고. 근데 왜 갑자기? 박미경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정이 치매 치료제를 끊고 대신 일반 영양제를 주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세정이 최근에 치매 환자 보험금에 대해 문의했다는 정보까지 입수한 것입니다. 보험 설계사 친구 말로는 세정이가 치매 진단서 관련 보험금 문의를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고. 박미경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정이 복자 여사의 치매를 일부러 악화시키고 요양원에 보내서 보험금을 타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박미경은 복자 여사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실을 밝혀낼게요. 복자 여사는 흐린 눈으로 박미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기억은 희미했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박미경은 이제 복자 여사의 아들 진수에게 연락해서 모든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박미경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복자 여사의 아들 진수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양원 기록에서 찾은 전화번호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수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어머님이 계신 요양원에서 간병사로 일하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진수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박미경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상태에 대해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의문스러운 점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진수는 요양원 근처 커피숍에서 박미경을 만났습니다. 박미경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 조사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의 치매 치료가 6개월 전에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부작용 때문에 아내가 끊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치매 치료제의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끊으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도 의료계에서는 상식이죠. 진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뭘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박미경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진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부인분이 치매 치료제를 끊고 대신 일반 영양제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내는 간호조무사 출신이라 의료 지식이 있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박미경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료 지식이 있는 분이 치매 치료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잖아요. 진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내 세정을 믿고 싶었지만 박미경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더 조사해본 것이 있어요. 박미경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부인분이 최근에 치매 관련 보험금에 대해 여러 번 문의하셨다고 합니다. 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험 설계사를 통해 확인했는데 치매 진단서와 요양원 입소 관련 보험금 수령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셨더라고요. 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직접 확인해보세요. 어머님이 다니셨던 병원과 약국에 가서 물어보시면 다 확인되실 거예요. 그날 오후 진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아내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진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가 다니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박미경이 말한 것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이복자 어르신 기록 여기 있네요.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정기적으로 오셨는데 올해 들어서는 진료 기록이 없어요. 혹시 왜 안 오게 되었는지 기록이 있나요? 보호자분께서 부작용이 심하다며 치료를 중단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셨대요. 진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세정이 어머니의 치료를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이어서 약국도 방문했습니다. 장세정 씨요? 네, 기억나요. 시어머님 영양제 사러 자주 오셨죠. 영양제 말고 다른 약은 안 사가셨나요? 아니에요. 항상 기억력해선 영양제만 사가셨어요. 치매 치료제는 처방전이 있어야 하니까 저희가 팔 수도 없고요. 진수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어머니의 치매 치료제를 끊고 가짜 영양제를 준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집에 돌아와 세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세정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약 말인데 정말로 영양제만 드린 거 맞아? 세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병원에 가서 확인해봤어. 내가 어머니 치료를 중단시켰다더라. 세정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변명했습니다. 부작용이 심했잖아. 약 먹고 더 이상해지시고. 아니야.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치매 치료제를 끊으면 더 악화되는 거 너도 알잖아. 간호조무사 출신이면서 그걸 모를 리 없어. 세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았어. 맞아. 내가 약을 바꿨어. 세정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몰라. 매일같이 어머님 대소변 치우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 지르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다고 해서 약을 바꿀 권리가 있어. 하윤이 공부도 못하고 나도 미치겠더라고. 그리고 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금 때문이지. 세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 난 것입니다. 진수는 절망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진수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세정은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도적으로 치매 치료를 방해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보험금 문의 기록, 가짜 영양제 구입 내역, 그리고 병원 진료, 중단 요청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진수는 그 길로 요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복자 여사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미경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수는 즉시 어머니를 퇴원시키고 대학병원 신경과로 데려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복자 여사의 상태를 재검진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치료를 중단하셔서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다시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어느 정도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치매는 완치는 어렵지만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개선시킬 수는 있어요.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겁니다. 복자 여사는 다시 정식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도내 폐지를 비롯한 치매 치료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인지재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복자 여사는 아들의 이름을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진수야, 우리 아들. 진수는 감격해서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진수예요. 내가 왜 이상한 곳에 있었지? 꿈 같았어. 복자 여사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몸이 안 좋아서 치료받으셨던 거예요. 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세정은 결국 노인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마지막까지 힘들어서 그랬다며 변명했지만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윤이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범행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차근차근 설명해주자 충격과 함께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빠, 제가 할머니를 더 챙겼어야 했는데 엄마 말만 듣고. 하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진수는 아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위해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햇볕이 잘 드는 아파트였고 1층에는 작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그 정원에서 꽃을 키우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진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전담으로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집에서 일하면서 어머니를 가까이서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미경은 요양원을 그만두고 복자 여사의 전담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어요 라며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진수는 박미경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6개월 후 복자 여사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졌고 간단한 집안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복자 여사는 손자 하윤이와 함께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할머니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복자 여사는 그런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윤아, 할머니가 많이 아팠구나. 미안해. 할머니, 이제 괜찮으시죠? 저희가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복자 여사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윤이, 할머니가 비록 가끔 깜빡하더라도 너희들 사랑하는 마음만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진수는 부엌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를 잃을 뻔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복자 여사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만 가족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기억이란 건 사랑으로 남는 거구나. 복자 여사는 중얼거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진수와 하윤이는 매일 저녁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미경이라는 천사 같은 사람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세정이 저지른 잘못은 돌이킬 수 없었지만 그 일을 통해 가족들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려운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자 여사의 기억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매일 조금씩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